오늘은 침의 수기법 중에 청룡 파미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자침에는 수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침의 수기법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자침을 하는지 수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자침에는 우선 부위별로 천, 인, 지 이렇게 3단계, 즉 천인지 사상으로 이제 이렇게 자침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혈자리의 마다 깊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의 깊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3개의 깊이로 나눠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표층부, 피부, 혈의 가장 윗부분에는 풍한 열병, 이제 한의학적으로 이거를 외감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외감 증상. 외감병에 이제 침을 놓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피부 가까이에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부병. 이제 이것은 경락 자체에 또 어떤 병이 있을 때, 이제 경락 자체에서 질병이 있을 때, 그래서 경락 자체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뭔가 이제 경락 자체에서 뭔가 울체됐다고 하죠. 뭔가 울체됐을 때. 이러한 부병과 경락 자체의 울체에 모든 재반 질환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혈자리의 중간 부위, 인부에, 천인지의 인부에 이제 침을 깊이를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깊이 넣어야 되거든요. 혈자리 아주 깊이 넣을 때는 마비가 온다든지 그러면서 동통, 이제 많이 아프다든지 이럴 때는 침이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마비 동통에 수반되는 질환, 수반하는 질환에 이제 깊이를, 침의 깊이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깊이를 천, 인지를 향해서 이렇게 3단계로 질병 파악을 해서 놓는다. 침을 깊이만 놓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에 따라서 천부에 넣을 상황,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는 풍한열병, 외감했을 때는 천부에 놓게 되는 거죠. 이게 얕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라든지 이럴 때는 침을 깊이 놓는 게 아니라 아주 천층부에, 혈자리 천층부, 가장 얕은 부위에 놓으면서 이제 발열이 나거나 이제 춥고 오한됐을 때는 이렇게 얕게 침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외감병에는 천부를 놓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깊이는 이제 부병이라고 해서 뭔가 경락 자체에 뭔가 뭉쳐 있다, 잘 흐르지 않는다, 이런 모든 재반 질환, 인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부에는 이제 마비가 동통이 있다거나 아프거나 그럴 때는 침이 깊이 들어가요. 혈자리에서. 그래서 이렇게 깊이 넣어서 마비와 동통 질환에 사용을 한다. 자, 정리해보면, 우리가 침을 놓을 때 병증에 따른
침의 깊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환자분이 침을 깊게 찔러주세요라고 환자 스스로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걸 또 궁금해 하시고 침의 깊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효과가 있냐 이것도 이제 질문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병증에 따라 이제 침의 깊이가 다릅니다. 또 그 혈자리의 부위, 즉 그 허리 부위라든지 또는 둔부, 엉덩이 부분이라든지 살이 많은 곳은 혈의 깊이가 다르겠죠. 또 아주 그 손가락이라든지 아니면 그 팔이라든지 이런 부위에 따라도 혈의 깊이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자침의 깊이를 혈자리에서 이렇게 상중하, 즉 천인지 3단계로 나눠서 그 병증에 따른 그 자침의 깊이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상에 보면 상부, 즉 천부, 즉 피부 그 표층부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풍한으로 인한 열병, 즉 외감 증상이라고 해서 감기라든지 이런 아주 그 정사가 그 투쟁하는 부위. 그래서 거의 체표면에 피부면에 그 침을 아주 얕게 놓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혈자리의 그 중간쯤에 들어가는 인부에는 부병이나 또 경락 자체의 그 울체된 어떤 질환, 뭔가 막혀 있다거나 그럴 때는 부병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양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오장육부에서 육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부병 질환의 그 소장이나 대장이나 담이나 그 다음에 방광이나 이런 그 부를 부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질병에는 그 중간 단계의 인부에 그 자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풍으로 인해서 이제 마비 증상이 온다거나 중추신경의 계통으로 인한 어떤 질환, 그런 마비 질환, 그 다음에 심한 동통, 아프다든지 그걸 수반하는 어떤 질환에는 침의 그 깊이를 하부까지 깊게 이제 자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의사들이 침을 얕게 놓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좀 중간쯤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깊이 침을 그 자침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한의사가 그 환자의 병의 그 상태, 그 병증에 따라서 자침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침을 얕게 놔주세요, 깊게 놔주세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한의사가 병증 판단에 따라서 그거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침의 깊이는 한의사의 결정에 의해서 침의 깊이가 결정된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자침법의 그 수기법 중에 하나인 오늘은 이제 청룡 파미법이다. 그래서 청룡이 그 꼬리를 흔드는 법. 그래서 청룡 파미법이다.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 청룡이라는 것은요, 우리 이제 그 동양 사상에서 청이라는 것은 동쪽을 의미합니다. 동. 즉, 이 동은 바다의 용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철학적으로. 바다의 용. 그래서 이 용이라는 것은 하늘로 이제 그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등천이라고 하죠. 하늘로 오른다. 그래서 등천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등천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청룡의 의미는 이런 것이고요. 이 청룡파위법에는 치법이 있습니다. 이런 수기를 할 때는 치법이 있는데 뭔가를 경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병증을 조화롭게 한다. 그래서 조화를 이룬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게 되면 주로 이제 이것은 사법이 아닌 우리 수기법에 보하는 법이다. 보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법을 하기 위해서는 대개 이제 우리가 12경락 중에 그 양경락, 음경락이 아닌 양경락을 주로 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양경락을 응용한다. 이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경락을 응용하는 치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청룡파위법의 효능은 어떤 효과를 보이냐면요. 수축된 근육, 수축된 근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질병이 되면 이제 오그라든다든지 뭔가 짧아진다든지 이런 수축된 근육의 이완 효과를 보여요. 이제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완한다. 그래서 수축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그런 효능의 수기법이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효능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경락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모든 경락을 풀어주는데 조화로운 어떤 치법이기 때문에 모든 경락이 이제 엉켜 있는 거라든지 그런 생각이 들면 풀어주는 침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효능 세 번째는 열을 발생시킨다. 이것은. 그래서 열을 발생시키면서 열로서 조화를 이룬다.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청룡파위법이 열을 발생시킨다. 이런 걸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효능에 이제 어떤 질환이 있냐면요. 대부분 관절, 아까 관절이 수축된다고 했잖아요. 근육이. 그래서 관절의 모든 질환. 그래서 관절 재병이다. 모두 제자죠. 재병. 관절의 모든 질환에 쓴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중풍으로 이제 수족을 잘 못 쓴다든지 중풍 불인 됐고 또 마비됐다든지 이럴 때 청룡파위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풍에 응용한다. 또 관절의 모든 재통에 응용한다. 그래서 관절통 이런 데 응용하는 침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청룡이죠. 이게 이제 침법을 응용하는 이제 청룡파위법에 대한 그림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이 청룡에 대한 수기법 어떻게 수기를 할까요? 그거를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의사가 침을 놓을 때 자침을 했어요. 그러면 한 번은 좌로, 한 번은 오로. 그래서 이제 삼구수다. 일자이루 삼구수법을 쓰는 거예요.
침을 놓고 한 번은 좌로, 한 번 우로 이렇게 놓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질병에 그 있는 목적 부위, 자기가 침을 아까 천인지에 대한 깊이를 말했죠. 목적 부위까지 이제 자침을 합니다. 침을 놓죠. 그 혈자리에다가 자침한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천인지 중에 어떤 질병이 이제 발생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까지 목적 부위까지 침을 일단 놓습니다. 두 번째는 질병이 있는 그 부위, 즉 병소라고 하거든요. 질병의 위치, 병이 일어나는 발생 부위, 병소 그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침병이는 뭐냐면요, 그 침 자루예요. 침병을 옆으로 써 누입니다. 침병, 이게 침 그 손잡이예요. 침병을 누인다. 반대로 누이는 거예요. 그렇죠? 침 끝은 병소 부위를 향하겠죠? 침병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누인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침병이거든요. 이 동그란 것은 이제 병소 부위예요. 거기는 침 끝은 질병이 있는 병소 부위를 향하고, 그 다음에 침병은 이렇게 누이게 됩니다. 침을 잡는 부위죠. 그걸 침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누인다. 이제 세 번째,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거를 침병을 누인 다음에 180도, 반원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까 이제 1좌, 2루, 3구수라고 있죠? 1회는, 좌 방향으로 돌린다. 그래서 좌향전이라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이제 또 그렇게 한 다음에 한 번은 우향전으로 합니다. 이렇게 우향전. 이렇게 하는 것이 한 번 좌향전, 한 번 우향전 한 다음.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노를 저을 때 이제 팔자 모양이라고 합니다. 팔자 모양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네? 반원을 그리면서. 그래서 1회 좌향전, 1회 우향전 하면서 이제 마치 노를 젓듯이, 배에 키를 젓듯이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노를 젓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를 젓는 거예요. 1회 좌향전, 1회 우향전. 침을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침이 꽉 조여가지고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제 침이 움직이지 않을 때 이제 침을 딱 놓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 인체에는 열을 발생하게 돼요. 침이 움직이지 않을 때. 그래서 열을 발생한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 청룡밤이 열에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야 이제 근육이 수된 거를 이완시킬 거 아니에요. 열을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환부로 이렇게 환부에 열을 유도한다. 그래서 열을 발생하는 겁니다. 환부에 열을 유도한다. 그래서 청룡파이법은 환부로 열을 유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수기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기법은 지금 오늘 강의가
청룡이 꼬리를 흔든다 해서 청룡 파미법이다. 이제 파자가 흔든다는 뜻이거든요. 청룡 파미법이다. 그래서 청룡은 이렇게 침을 놓을 때 팔자형으로 침을 놓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팔자에 노를 젓는 형상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노를 젓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침을 놓는다는 그림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침을 이렇게 놓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질환에 이제 그 중풍 환자, 그 다음에 관절, 중풍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근육 관련 관절 질환에 대한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슬관절이 아프다든지 관절통에도 이렇게 청룡파미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치매 수기법의 청룡파미법의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치매 수기는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청룡파미법은 중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절통에 쓴다. 그리고 열로서 뭔가를 조화롭게 하는 수기법이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